임차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 열림 감지나 스마트 도어록 같은 IoT 기술들을 적용해서 서비스 수준들을 높이고 있고요. 판매 공간이 아닌 피트니스라든지 라운지, 북카페.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MZ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흔히 월세는 아시는데 임대주택의 종류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대주택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임대주택들도 차이가 많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그 제공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그리고 순수한 임대주택 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공이 공급하는,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이 매입하고 건설해서 운영하는 대신에 공공이 정한 기준을 반영을 해서 민간이 이제 건설 운영하는 이제 임대주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은 그냥 말 그대로 민간이 개발하고 매입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인데, 굳이 민간 임대주택을 좀 나누자면 저희 KT 에스테이트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있는 반면에 개인이 임대주택 면허를 내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형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확대한다 그런 사업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결국에는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입주 조건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혜택으로는 임대료가 굉장히 낮다든지 또는 보증금들을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격이 좀 까다롭게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면 무주택자라든지 자신의 보유한 차량이 없다든지 소득이 일정 수준의 이하가 된다든지 이런 자격 조건이 있는 입주자에 한해서 그 입주 자격이 부여되는 특성이 그 공공하고 민간에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은 그냥 전혀 제한이 없고.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들어가시면 공공해야 되는데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아무래도 입주가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민간 임대주택도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도 있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기업형 임대주택이 이것도 사실 브랜드 같은 게 있나요? 맞습니다. 네. KT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리마크빌이라는 브랜드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자 중에 한 명의 SK D&D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롯데인 경우에는 어바니엘, 신영 같은 경우는 GL홈즈 이런 형식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브랜드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도 브랜딩은 하긴 하는데 그게 저희처럼 홍보나 마케팅이나 아니면 수준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하게 되면은 장점이 또 있겠네요. 그럼 기업형 임대는? 그럼요. 기업형 임대주택은 가장 큰 장점이 첫 번째로는 신뢰하고 안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이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의 평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평판 관리 측면에서 법이 정한 것보다 더 좀 높은 수준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단순하게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공간이나 부대 시설, 그리고 보안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확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거의 질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MZ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주민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아주 그 개인들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그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매 공간이 아닌 공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피트니스라든지 라운지, 북카페 이런 그 서비스형 공간들을 좀 충분히 공급하는 게 기업형 임대주택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정성과 신뢰 그리고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 다양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자, 요즘에 그 mz 세대 중에서는 우리나라 뭐 최소 주거 면적이 2011년 개정 이후에 뭐 1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문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면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최소 주거 면적은 주거의 쾌적성이나 주거 환경들을 좀 국가에서 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권고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 않나. 리마크빌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부터 기획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기획이 시작된 건데 그 12년 전에도 최소 주거 면적이 고려된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가장 그 편리하게 제공하고 어필할 수 있는 면적이 어떤 면적인가 이런 것이 고민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00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400세대 중에 가장 작은 면적이 25제곱미터입니다. 최소 주거 면적이 14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한 2배가량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향후에도 이 정부의 권고 면적 기준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면적 기준으로 이게 사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 주거 면적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보증금도 비싸지고 월세도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미반환 사태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예. 개인형 사업자들은 이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여기서 수익들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보증금을 받게 되면 개인이 그 보증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분은 이제 채워놓고 막 이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속 임차인이 와야지 그분한테 보증금을 받아야지 보증금을 반환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서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을 못 받는 현상이 있고요. 기업형 임대주택들은 계약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이제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퇴거 날짜들을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런 피해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보증금을 안 떼이려면 우리 임차인들 그분들한테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해당 임대의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떼어 보시면 그 등기부등본에 금전적인 차입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부채의 우선순위들이 거기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위를 봤을 때 이 주택의 거래 가격이나 또는 이제 그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우선순위의 그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도 높고 그리고 주택 가격 비중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주거와 관련된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다 보기 어렵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은 떼일 일이 절대 없을 거고요. 기업형 임대주택도 또 떼일 염려는 거의 없을 거로 저는 단언합니다. 중간중간에 깨알같이 홍보를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근데, 도움되는 말씀 계속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쪽 임대주택 시장에 계시면서 임차인들 분들이 찾는 시설적인 면에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라든지 좀 이렇게 변화 느끼셨나요? 개인적으로 임차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대주택 사업이 전에는 그 유닛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빌트인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외형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단순하게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 임대주택 내부에서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지 또는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그 커뮤니티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단순하게 예쁘게 좋은 곳에 짓는 것보다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지고 그런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이냐 그렇지 않냐가 가장 큰 경쟁의 요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좀 서비스 수준들을 높이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KT 에스테이트도 리마크빌에 KT 기가 인터넷이나
그 IPTV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문 열림 감지나 스마트 도어록 같은 IoT 기술들을 좀 적용해서 서비스 수준들을 높이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뭐 무인 택배라든지 그리고 차량 위치 추적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서비스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그 서비스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AI, 뭐 로봇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로봇이 그 설정된 시간, 설정된 장소에 스스로 찾아가서 그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저희 리마크빌에도 이 무인 방역 로봇을 지금 도입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도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 뭐 개인 사업자 임대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서비스들이겠네요. 좀 부담스러워할 그렇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다 비용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입주자들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기업형 임대주택, 특히 저희 리마크빌에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고 콜센터가 있고 그 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채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주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1층 로비에 있는 컨시어지 서비스에 가서 뭐 택배를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세탁 서비스를 부탁한다든지 뭐 물품을 좀 보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좀 차별화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장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인 혜택이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계된 신용카드를 쓴다면 주거비가 할인된다든지, 또는 중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그런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저희 회사만이 현재는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원격 통합관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KT ICT 기술을 활용해서 그 물리적인 위치에서 직접 사람이 관리하는 것 이외에 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시설을 원격에서 이중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만들어지는 이 리마크빌에는 이런 통합관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확대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통합관제 서비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얼마 전 대선이 끝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50명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임대주택 시장 어떻게 좀 변할 것 같으세요? 그 우선 시장 전망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나라 인구 가구 구조가 1, 2인 가구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전에는 주택을 저희가 보유해야지만 되는 대상으로만 여겼었는데, 일부 세대에서는 주택이 보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용제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세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구 구조의 변화와 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아니면 주거를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저는 아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번 이제 당선자께서 저희한테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약들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좀 이제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실현될지를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공약들은 법이 바뀌어야 되거나 또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 공공에서 공급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 공공의 재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적절하게 이걸 균형 맞춰서 공급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그 균형 맞춘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 관점에서도 저는 공공하고 민간의 그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민간 스스로만 경쟁하기는 어렵거든요. 공공과 민간이 운영 수준과 관련된 그 서비스 수준이나 아니면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서로 경쟁하게 된다면 이게 선의 경쟁이 저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쟁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그 삶의 주거 환경의 질은 아주 현격하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의 공급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고민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 좋은데 그만큼의 공급을 되려면 그만한 재원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의 어쨌든 뭔가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이 되면서 상품의 질도 높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끝으로 뭐 한마디 더 해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그 임대주택은 주거를 공급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주거뿐만 아니라 여가, 그리고 체험, 뭐 경험, 그리고 뭐 콘텐츠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진 하나의 문화로 발전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리마크빌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 발전된 또는 수준 높아진 임대주택들이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바라보는 것도 좋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셔야 되겠지만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달렸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도 물론 좋고 개인 임대주택도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 의지에 달려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주거 서비스로 좋은 질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거에 대한 선택은 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주로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임대주택의 큰 변화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